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준TV와 함께하게 된 포포투 정지훈, 백현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 또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경기였죠? 네, 2022-2023 카라바오컵 16강전 4라운드 경기였는데 이 카라바오컵이 사실 프리미어리그나 다른 컵 대회에 비해서 다소 권위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매치업만큼은 사실 굉장히 웅장했거든요. 네, 두 팀 뭐 만날 때마다 정말 박터치는 경기 하잖아요. 네. 좀 재밌는 경기이기도 하고 월드컵이 지난 후에 좀 이제 유럽 축구 특히 뭐 EPL을 기다렸던 팬들이 많은데 그 갈증을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선발 명단에는 사실 이 맨시티와 리버풀 사실 굉장히 많은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 펩과 클럽과 펩의 그 라이벌리도 있고 어쨌든 이 선수들 그리고 감독들끼리의 그런 신경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그래도 1.5군에서 1군 사이 정도의 라인업을 들고 나온 양 팀이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거의 주전들을 많이 좀 배치를 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 먼저 소개해 네. 주시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이 홀란드 그리고 네. 중원에는 이 더브라이너와 균도안의 그래도 탄탄한 중원 그리고 로드리까지 사실 중원은 1군 그대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다만 이제 최전방의 왼쪽 윙어로 콜 팔머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 리코 루이스가 나왔어요. 리코 루이스와 콜 팔머는 사실 이 맨시티 유스로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펩의 굉장한 신임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또 선발 라인업 이름을 올린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골키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르테가 골키퍼도 사실상 이제 퍼스트 골키퍼인 에드르송에 비해서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르테가 골키퍼가 오늘 경기 그래도 리버풀전을 맞아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네, 그리고 공격 쪽에서 마레즈라든가 팔머 이 두 선수의 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두 선수의 활약에 따라 좀 이 공격이 좀 전개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리버풀도 사실상 이제 1군에 좀 많이 1군 선수들 많이 내보내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승리를 좀 노린 스쿼드였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전방에 누네스를 둔 것이 조금은 관건이었어요. 키르미누나 뭐 혹은 뭐 살라가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아무래도 누네스가 좀 일찍 탈락을 했잖아요, 월드컵에서. 그쵸. 네, 한국 덕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 누네스가 조금 더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은 체력적인 안정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누네스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중원에는 티아고, 마스티치 그리고 엘리엇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EFL컵의 사나이, 카라바오컵의 사나이 켈러허가 그렇죠. 네. 네, 골문을 지켰어요. 네, 그리고 백포라인은 뭐 로버트슨, 마팁, 고메스, 밀러. 뭐 반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휴식을 좀 취한 것 같고요. 좀 눈에 띄는 게 있다면은 저는 이제 카르발류. 이제 4-3-3 포메이션을 쓰긴 했지만 카르발류가 좀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누니에스랑 살라는 투톱으로 좀 변형될 때도 있고 이런 선수도 왼쪽 측면 또 중앙까지 이동을 많이 하면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네, 좀 경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포메이션 4-3-3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펩과 클럽 감독 모두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넘버원 포메이션으로 가동을 하고 또 즐겨 사용하는 감독들인데 이 4-3-3 포메이션에 어떻게 보면은 중원에는 사실상 프리미어리그에서 가동하는 그런 자원들이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 측면 쪽에서는 약간의 변화책을 가져갔지만 중원에서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무게감을 두겠다. 리버풀의 뭐 바세티치를 빼고는 거의 모든 중원이 주전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양쪽에 좀 왼쪽 측면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팔머 사실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잖아요. 물론 포든이라는 뭐 거의 이제 사실상 유망주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 선수긴 한데 팔머는 좀 맨시티가 좀 기대하는 유망주고요.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맨시티 왼쪽에서 어떤 공격을 할지가 좀 주목되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르발류 이 선수가 왼쪽에 배치는 돼 있지만 경기를 할 때 보면 아마 중앙으로 많이 이동하고 누니에스가 많이 돌아가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두 선수의 좀 대결 요 측면이 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7분이죠. 홀란드는 뭐 뛰고 싶어. 뭐 이런 정말 저희가 월드컵을 못 나갔기 때문에 사실 메시 얘기 나오면서 음바페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차세대 황제는 음바페인데 그 중에 하나 또 홀란드잖아요. 네. 근데 홀란드가 과연 월드컵에 나올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어쨌든 뛰지 못했던 하늘 풀듯이 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전반 7분 홀란드 뒷공간 침투 팔머의 요거는 좀 많이 아쉬웠죠. 네, 설명해 주시죠. 네, 팔머 선수가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요. 말씀해주셨다시피 홀란드 선수가 사실 이 월드컵 기간 동안 메시와 음바페에게 사실 많이 가려졌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또 홀란드라는 그 존재감을 전반 7분 만에 또 보여줬던 뒷공간 침투가 나왔고 이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오프 더블 움직임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네. 하지만 이 마무리에 있어서 약간은 마지막
마지막에 스텝이 엉키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성장을 해야 하는 여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양발을 잘 쓰는 선수긴 한데 이 슈팅은 사실 오른발로 하는 게 좀 더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왼발을 갖다 대면서 좀 어중간하게 걷어내기처럼 됐던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팔머의 공간 침투고 더블라인의 슈팅까지 나온 장면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팔머의 왼쪽 측면을 맨시티는 초반에 굉장히 많이 공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브라이너가 그쪽으로 많이 도와주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고 펩 감독이 가장 강조하는 이 삼각형을 계속해서 왼쪽에서 그려나갔거든요. 자연스럽게 팔머 쪽으로 공간이 생겼고 뒷공간 침투에도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왼쪽에서부터 팔머의 발끝에서 공격이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브라이너까지 연결이 되는 슈팅이었는데 이때부터 사실 더브라이너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뭐 감각도 감각이고 네. 더블라이너도 행복 축구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이 지난 시즌 보면은 뭐 제수스가 잘했긴 했지만 좀 많이 날리는 경향이 좀 있었고 또 벨기에 대표팀 가서는 뭐 약간의 뭐 문제도 있었고 주면 다 날리는 루카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뭔가 아쉬움이 있었던 월드컵이었는데 맨시티 돌아와서는 역시 더브라이너다 이런 활약을 좀 펼쳤습니다. 네, 다음 장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드디어 골, 그러니까 더브라이너의 그 예열을 마치고 도움까지 기록했던 장면인데요. 전반 10분이죠. 계속해서 왼쪽,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왼쪽 측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왼쪽 공략을 했고 더브라이너 도움, 홀란드 선제골. 홀란드 움직임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홀란드의 가장 정석적인 움직임에 이은 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보이지 않는 게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면서 위치를 잡고 슈팅까지 만들어가는, 사실상 이것은 좀 약속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뒤에 있을 테니까 튀어나갈 테니까 앞쪽으로 줘라. 이런 팔머와의 움직임이 굉장히 또 좋았던 장면이었고 홀란드가 또 전반 10분 만에 골을 만들어내면서 맨시티가 쉽게 분위기를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골을 넣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 사이드로 가서, 그러니까 몇 번의 원투 패스 같은 게 나오고 또 사이드로 가서 바로 크로스가 나왔는데 공간을 주고 머리를 보고 주는 크로스가 아니라 그렇죠. 공간을 보는 크로스 시도를 했고요. 결국에는 뭐 진짜 뒤에 숨어 있다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세가 사실 불안정했는데 거길 또 발을 그냥 뭐 슈팅을 때린 게 아니라 발만 갖다 대는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던 홀란드와 더브라이너의 클래스를 볼 수 있었던 선제골 장면입니다. 네,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네. 홀란드가 있으면 누네스가 있다. 그렇죠. 뭐 리버풀의 어쨌든 누네스가 좀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설명해 주시죠. 양 팀이 초반부터 약간 라인을 올리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맞불을 났거든요. 홀란드가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곧바로 또 리버풀이 올라와 있는 맨시티의 라인 뒷공간을 좀 노렸어요. 그래서 누네스가 또 침투를 하고 난 다음에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것이 또 니어포스트를 맞으면서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약간은 조금 리버풀이 곧바로 따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전반 15분, 그러니까 이 장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맨시티가 좀 압승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선제골도 좀 쉽게 나왔고, 근데 요 장면 이후로 뭔가 분위기 전환이 돼서 바로 다음번에 골이 나오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밀러가 사실은 이제 라이트 풀백으로 나왔잖아요. 사실 이 선수는 뭐 골키퍼도 할 수 있어요.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아마 골키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전적을 다 뛸 수 있는 선수인데 또 라이트백으로 나왔단 말이죠. 또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전반 20분 어쨌든 카르바리 동점골에 좀 기점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합스페이스 침투를 굉장히 또 잘했던 밀러였고요. 사실 펩 감독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 합스페이스잖아요. 공격도 수비도 이 공간을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전술을 짜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펩 감독이 이 골을 실점한 다음에 약간은 좀 화가 났었을 것 같아요. 강조를 많이 하던 장면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됐었고 밀러가 순간적으로 그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갔고요. 순간적으로 마팁이 오버래핑을 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맨시티 수비진들에게 약간의 혼동을 줬던 게 좀 주요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카르발리오에 대한 노마크 찬스. 여기서 또 카르발리오 원터치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슈팅을 엄청 강하게 때렸다기보다는 정말 임팩트만 딱 정확하게 하는 네. 코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미 타이밍상 골키퍼 맞기 어려운 장면이었고요. 저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카르발류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있지만 이렇게 중앙으로 많이 와서 돌아서 슈팅을 때리면 뭐 누네스가 돌아가는 장면 또는 아니면 레프트포 로버트슨이 좀 더 침투하는 장면, 요런 좀 움직임이 잘 맞아 떨어졌던 골 장면이었습니다. 네, 전반 36분이죠. 더브라이너의 뒷공간 침투, 또 김도환의 슈팅까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네, 더브라이너가 사실 왼쪽으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면 전반 막판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오른쪽 측면까지 커버를 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오늘 경기 맨시티는 4-3-3 포메이션이 기본이긴 합니다만 이 루이스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3-2-2-3 혹은 3-4-3 포메이션처럼 거의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순간적으로 많은 공격 숫자를 두기 때문에 이런 더브라이너에게 공간이 많이 할 수가 있었고 이 공간에서 또 홀란드가 더미 플레이를 해주면서 뒤쪽에 있는 침투하던 빈도안에게 공간이 났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더브라이너 들어갔을 때는 홀란드를 볼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정말 뭐 워낙 시야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뒤로 돌아오는 균도안에 좀 볼을 연결해주는 장면, 이거 정말 압권이었는데 아쉽게 실패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좀 분수령이라고 봐요. 사실 네. 밀러가 나와서 라이트 풀백으로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뭐 공수 면에서 상당히 잘해줬는데 요 부상이 나오면서 나다니엘 필립스가 들어오고 요게 조금 이 균형이 조금 여기서 조금 흐트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클럽 감독의 예상에 당연히 없었던 시나리오겠고 밀러가 오른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맨시티의 왼쪽 윙어인 팔머를 약간은 좀 잡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밀러에게 좀 과부하가 왔었던 것 같고 필립스가 들어오면서 조고메스가 밀러가 뛰었던 오른쪽 풀백으로 그렇죠. 보직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전반 42분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누니에스가 사실 가지고 있는 건 참 많다라는 걸 좀 오늘 경기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뭐 속도라든가 침투라든가 어쨌든 약간의 그 판단 요게 좀만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장면도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윈 누네스가 장단점을 모두 확인한 경기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뒷공간 침투를 굉장히 또 영리하게 잘 가져갑니다만 이 마무리 그리고 이 터치에서의 세밀함과 판단 능력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거든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찬스는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이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았던 오늘 경기의 누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편을 보고 때리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만약 홀란드였으면 그냥 구석으로 빨려 들어갈 장면들이 네. 좀 벗어나는 장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좀 누네스의 장단점을 좀 둘 다 좀 본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장면도 보겠습니다. 누네스 또다시 미스. 좀 잔인하네요. 지금도 이 말씀해주셨다시피 까르발류가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버트슨이 왼쪽 공간을 조금 더 높게 전진을 할 수가 있었고요. 로버트슨의 전매 특허, 이 왼발 감아 올라가는 크로스를 이번에도 정확하게 또 누네스가 잘 찾아 들어갔어요. 하지만 또 여기서 발을 갖다 댄 게 왼쪽으로 벗어나면서 조금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뒤에 살라도 좀 침투를 잘했거든요. 네. 사실 살라가 하면 어땠을까? 리버풀 팬들은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리버풀이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파비뉴, 체인벌린 뭐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좀 수비형 밀드필더 자리가 좀 약했고요. 또 물론 카르바발도 잘하긴 했지만 좀 에너지 레벨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체인벌린을 좀 투입을 해서 좀 뭔가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후반 2분, 네, 이제 맨시티는 사실 이 스코어로 봤을 때는 더 벌어질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맨시티가 좀 후반에 좀 경기를 좀 주도를 했고요. 마레즈 깔끔한 요 장면은 정말 저는 뭐 감탄을 못치 못했습니다. 후반 2분이었고요. 마레즈의 포스터치가 너무 환상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마레즈가 사실 전반전에는 약간은 부진했거든요. 이 오른쪽 공간에서 약간은 막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 맨시티의 가장 전형적인 공격 패턴 중에 하나, 왼쪽에서 조금은 압박을 풀어 나오면서 반대편으로 로드리가 한 번에 전환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른쪽에서 공간이 나거든요. 이 마레즈가 또 간결하게 이 터치 한 번으로 상대 수비를 제쳤고, 그리고 왼발 마무리까지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마레즈의 전설적인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레즈 딱 저 장면을 잘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전반은 좀 부진하긴 했으나 이 장면, 그러니까 그 클래스를 이 터치 한 번으로 좀 보여줬고 또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참 재밌었던 경기예요. 맞습니다. 사실 두 팀 만나면 뭐 사실 카라바오컵이기 때문에 좀 두 팀이 좀 전력을 좀 빼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넣으면 또 리버풀 따라가고 계속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렇죠. 또 상당히 일찌감치 좀 따라잡았던 장면인데요. 후반 3분 누네스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장면만큼은 사실은 정말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누니에스 도움인 걸 확인 못했을 때는 와 진짜 빠르다 누구지? 라고 봤는데 누니에스였거든요. 뒷공간 침투 살라 마무리까지 좋았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곧바로 이 리버풀이 따라갔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들이 이 카라바오컵이기 때문에 이 경기 직전에는 약간은 좀 기대감과 무게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선수는 다르거든요. 경기를 뛰다 보면은 맨시티와 리버풀 그 자체의 라이벌리 자존심 싸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열하게 경기가 치러갈수록 과열이 됐고요. 그리고 곧바로 누네스가 자신의 강점, 이 뒷공간 침투와 스피드를 통해서 살라에게 또 도움을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유니의 스피드를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이 선수가 사실 우루과이 내에서는 뭐 제2의 수아레스냐, 제2의 카바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둘 다 아니에요. 뭔가 좀 유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카바니라고 하기엔 또 스피드가 상당히 있고 측면 돌파를 잘하는 유형이고요. 또 수아레스라고 말하기엔 또 높이나 또 이런 게 또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앞으로 좀 어떻게 성장할지, 좀 어떻게 리버풀에서 또 이 선수를 키워낼지, 또 클럽 감독이 워낙 공격수 잘 키우는 그렇죠. 감독이잖아요. 좀 기대를 좀 모을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후반 12분인데요. 엘리엇이 아웃이 되고 뭐 확실히 이제 베테랑 미드필더를 좀 투입을 해서 좀 중원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야, 또 이게 1분 만에 골이 들어갑니다. 후반 13분이죠. 뭐 더브라이너는 진짜
그냥 뭐 한을 푸는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좀 아쉬웠던 어쨌든 환상 크로스가 나왔고 아케 정말 깔끔한 헤더골 결국에는 3대2 만들어졌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더브라이너가 사실 이 월드컵에 계속해서 좀 아쉬움이 남았잖아요. 예, 벨기에가 조별 탈락을 하면서 조금은 본인으로서도 약간은 한을 풀듯이 전반전과 후반전에 이번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예, 전반전에도 굉장한 침투 그리고 마무리까지 보여줬다면 후반 또 13분에는 바로 이 코너킥 상황에서 이어진 크로스로 아케의 머리를 정확히 배달을 했습니다. 네, 그 선제골 장면에서는 좀 공간을 보고 줬다면 네. 이번에는 정말 뭐 택배 크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골이 나오면서 또 맨시티가 한 골을 또 앞서가는 이런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는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5골을 보면은 좀 확실히 저 월드컵에서 저 현장에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번 월드컵도 그렇고 좀 최근에 그런 추세가 크로스의 정확도. 그러니까 크로스에서 뭔가 공격이 만들어진 장면이 많았거든요. 네. 물론 5골 다 좀 유형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크로스에 의해서 좀 득점이 만들어진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수비 전술이 현대축구에 계속해서 정교화되고 또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앙 쪽에서 뭔가 패턴 플레이를 만드는 거는 오히려 공격 쪽이 조금은 어려워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킥 한 방, 외곽에서의 이런 킥 한 방과 오프더볼 움직임이 요새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올라가는 현대 축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반 16분에서 이제 25분이죠. 이제 스톤스가 들어가고요. 케이타가 들어갔습니다. 뭐 요게 이제 어쨌든 두 팀은 이제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원을 강화해서 네. 좀 뭔가 케이타 기대감 상당히 많은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제라드의 등번을 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뭔가 한 골을 좀 해주길 바랬던 교체 카드였습니다. 네, 후반 27분 장면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누니에스가 좋았어요. 네.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어쨌든 뒷공간 침투 또다시 슈팅이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누네스가 사실 오늘 경기 많이 뛰었거든요. 그만큼 말인즉슨 좋은 활약을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줬다는 말이 될 텐데 공격수는 어쨌든 포인트로서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경기는 뭐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슈팅 찬스에서 조금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장면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누네스에게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장면도 보시면은 이제 딱 공을 잡았을 시점에는 사실 거의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터치라든가 좀 판단이 빨랐으면 만 1대1 찬스. 근데 좀 이제 좀 머뭇머뭇 좀 이렇게 좀 제 주변을 좀 늦게 살피면서 좀 판단이 조금 느렸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패스를 조금 빨리 그렇죠. 주거나 아니면 때리면 빨리 때렸어야 되는데 각도도 좀 어중간해졌고요.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애매해졌는데 이번에도 좀 반대편을 보고 때린 게 조금 너무 아쉽게 빗나갔고 아니면 반대로 체인벌린이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줬으면 좀 더 좋은 찬스였거나 아니면 판단을 좀 빨리 주거나 아니면 슈팅 각도를 좀 더 빨리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누니에스는 이 계속 따라다니는 이 판단의 능력 그러니까 요게 얼만큼 리버풀의 발전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또 이게 재밌었습니다. 네. 치열해지고 뭔가 양 팀이 워낙 이제 그러니까 몇 시즌을 지금 우승을 그렇죠. 격돌하는 팀이잖아요. 그 팀들답게 좀 거칠어지는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파비뉴가 좀 거칠 태클 저는 상당히 좀 위험했다고 봐지는데 로드리가 또 바로 일어나서 발끈하면서 좀 이렇게 몸싸움이 좀 붙었고요. 그 뒤에 또 이제 뭐 긴도아이라든가 누니에스가 또 한번 설전을 하는 결국에 이제 두 선수 모두 이제 경고로 마무리됐는데 로드리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네. 로드리 입장에서 사실 억울할 만도 한 게 전반전부터 사실 리버풀 중원들이 일부러 로드리에게 살살 좀 신경을 긁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파비뉴가 이런 먼저 태클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장면은 로드리에게 약간은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맞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심은 경고를 2장을 나란히 줬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장면 이후로 조금 더 공방전이 있다가 결국에는 맨시티의 3대2 승리로 마침표가 됐습니다. 네, MOM을 이제 저희가 이건 사실 공식 MOM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저희가 경기 보면서 선정을 해봤는데 MOM 뭐 이 선수 할 수 없겠죠? 네,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케빈 더브라이너 거의 월드컵에 한을 풀었던 경기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슈팅 정확도를 보게 된다면 2개 모두 유효 슈팅으로 굉장히 또 정확도를 기한 그런 오늘 경기의 더브라이너였고 뭐 2개의 도움 그리고 그 이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공격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영향력에 있어서의 더브라이너는 아직까지 건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제 찬스 메이킹. 그러니까 5번의 지금 찬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 이 선수의 사실 패스 자체가 상당히 좀 전진 패스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백패스라든가 이런 패스보다는 전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의 성공률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 선수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롱볼의 정확도라든가 크로스의 정확도 뭐 이런 것들 뭐 드리블도 2번에서 1번에 성공을 했고요. 네. 이런 면에서 사실 이제 맨시티는 뭐 더브라이너가 에이스다. 물론 홀란드라는 확실한 골잡이가 있지만 더브라이너가 잘해줘야 홀란드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좀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나름대로 또 언성이오를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수 뭐 골도 넣었지만 수비적인 면에서 잘했거든요. 아키 선수죠. 네, 네이슨 아케 선수가 사실 네덜란드 대표팀으로서도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잘해줬어요. 네, 마날 감독의 백스리의 한 축을 담당을 해주면서 워낙에 또 발밑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리고 스피드도 있고 오늘 경기는 그 발밑과 스피드뿐 아니라 나도 수비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의 오른쪽인 살라를 굉장히 또 잘 묶었던 아키였고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은 어쨌든 살라가 묶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네스가 조금 더 많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던 아키이기 때문에 수훈 선수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뭐 가로채기라든가 클리어링이라든가 리커버리 뭐든 다 뭐 만족스럽고요. 네. 사실 아키가 맨시티로 이적했을 때 왜 이적하지? 못 뛸 텐데 이런 얘기가 많았단 그런 말이죠. 분들이 많았죠. 네. 뭐 초반에도 실제로 많이 못 뛰기도 했고 근데 점점 이제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에 녹아들면서 최근에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아케입니다. 네, 요게 좀 재밌었어요. 사실은 이제 펩 때 클롭 사실은 이제 과거 보면은 이제 아스널의 벵거, 맨유의 퍼거슨 그 정도의 명장들의 좀 대결이 그때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현대 축구에 와서 그러니까 현재 와서는 이 두 감독 펩과 클롭의 이 대결이 상당히 좀 볼만했습니다. 네. 이날도 사실 두 감독 모두 약간은 뭐 100%의 멤버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재밌는 경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고요. 근데 또 전적을 보니까 또 클롭이 좀 우세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클럽 감독이 사실 펩 감독만 만나면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쨌든 뭐 점유율 축구를 대표했던 2010년대의 바르셀로나를 황금기를 이끌었던 펩 감독, 그러니까 점유율의 대표 주자라면 개겐 프레싱을 창조하고 또 완성시킨 감독이 클럽 아니겠습니까? 또 그거의 반작용으로 개겐 프레싱이 또 한동안 축구계를 또 지배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또 그런 상성들이 클럽 감독이 아무래도 펩 감독의 좀 강한 면모의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를 대표했던 그 티키타카라는 점유율 축구를 좀 깨부술 수 있는 게 바로 그렇죠, 개겐 네. 프레싱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조금 최근에 와서는 또 그 개겐 프레싱과 점유율이 좀 합쳐지는 그렇죠. 느낌도 좀 있어요. 네네. 좀 뭔가 전술적으로 트렌드를 좀 주도해온 두 감독인데 어쨌든 클럽이 좀 더 우세하다. 뭐 가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27경기나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세를 하고 있다. 그만큼 클럽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EFL컵 16강전 마지막 네. 경기는 맨시티의 3대2 그러니까 리버풀 상대로 3대2 승리였고요. 곧바로 대진이 나왔습니다. 네, EFL컵은 또 특성상 곧바로 대진 추첨을 하거든요. 또 8강에는 또 그래도 올라올 팀들이 올라왔다. 또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맨유. 개꿀.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맨유를 좀 좋아해서. 네네네. 네, 찰턴과 붙게 됐고요. 또 상당히 강팀으로 지금 리그 3위에 올라온 뉴캐슬은 레스터 시티를 만나게 됐습니다. 요 경기 참 재밌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경기가 가장 예측이 어려운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 이 카라바오컵, EFL컵에서도 레스터가 8강까지 올랐는데 그 당시의 챔피언인 리버풀에게 졌어요. 따라서 굉장히 또 레스터 입장으로서는 카라바오컵의 4강까지 이제 넘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희찬을 일보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복귀전에서 도움도 기록하고 네.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어쨌든 이제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대는 노팅엄입니다. 충분히 또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는 리그에서 성적이 좋지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카라바오컵 이런 컵 대회에서도 좀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리버풀을 꺾고 8강에 진출한 우승 후보죠. 강력한 우승 후보인 맨시티는 사우스햄프턴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피한 것이 맨시티 입장으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맨유가 다행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맨시티, 맨유, 맨더비는 어떤 경기가 사실 예측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또 컵대회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대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우승 후보인 뭐 첼시나 아스널, 리버풀이 이미 탈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맨유라든가 맨시티라든가 이런 우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두 팀이 좀 피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결승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어쨌든 뭐 재밌는 또 8강 대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맨시티라든가 맨유에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황희찬 선수가 또 그렇죠. 나와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네, 한준TV는 풋보트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재밌는 소식, 또 EFL컵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보트 정지훈, 백현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